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일요일문학 전공 교수 정향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2024학년도 저희 학과 일요일문학 전공의 수시모집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어요. 수험생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입시에 앞서서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리 학과를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는 우선 깊이 있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요일문학과 하면은 어학이나 문학 과목만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사회 수요를 반영해서 직접 끝나면은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능력도 함께 배양하는 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한남대학교 일요일문학 전공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어요. 글로벌 교육이 특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4년 동안 교류유학이나 단기어학 연수, 국제학생 세미나, 유학생 교류회, 교육 실습 등 기타 등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고 사회로 일본계 회사나 일본 현지 취업으로 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졸업생들의 진로가 전공하고 굉장히 밀착도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과들이 최근에 취업이 잘 안 된다, 전공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려서, 그러니까 일본어를 살려서 일본 문화적인 그런 지식을 살려서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공 밀착도가 높다. 그리고 또한 진출의 방향 또한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스터디 그룹이나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특강이나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한참 준비 중인데 학술제 등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언어학과보다도 풍부한 장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이외에 학과만의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적 우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중심은 항상 학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돌보는 학생과 교수가 일치도가 높다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수시 모집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서 접수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7시까지죠. 저녁 7시. 그리고 서류 제출 및 입력은 2023년 9월 11일 9시. 그러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 같이 금방 준비가 안 되거나 나는 좀 늦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9월 20일 수요일 7시까지 제출하시거나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학생들에게 좀 다가가기 좋은 그런 장점으로는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전형의 학생들이 편하게 이 전형 전형의 같은 학과를 지원을 해도 좋고 학과를 달리한 교내 다른 학과 지원도 가능합니다. 일요일문학 전공의 수시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정원 내와 정원 외 모집이 있는데 정원 내 모집은 총 29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일반 전형이 12명,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이 7명,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기초생활 전형이 1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한남인재 전형이 5명, 지역인재 전형이 4명, 그래서 총 2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의 모집 인원으로는요. 학생부 교과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 3명, 이거는 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할 수 있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이 6명, 이거는 20% 이내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형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인데요. 선발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그냥 전국에서 누구나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과로, 생활기록부 교과로 전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 또는 초, 중 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가 되죠.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제 지역인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지역인재가 들어가면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과 선발 인원은 7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고교 졸업자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수험생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을 했고 졸업을 하는 자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100%로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또 하나의 전형이죠.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기초생활 전형은 우리 학과에서 1명 선발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역인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고교 졸업자이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졸업하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하고 해외 고교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25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남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한남인재 전형은 우리 학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한남인재 전형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 중 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는 자인데 여기에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이수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년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 전형은 생활기록부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가 100%입니다. 이 서류가 전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죠. 평가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 교과도 보고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되는 거죠. 자, 평가 항목, 서류평가로 끝나는 것인데 면접이 없는 전형이에요. 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을 28.5점, 100점 만점입니다. 학업 역량이 38점, 그리고 인성이 28.5점을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그리고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은 기초학업 능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과가 우수하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 지적 호기심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실은 말이 인성이지 인성을 어떻게 사람이 점수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책임감과 성실성, 그러니까 출결, 봉사, 기타 등등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나눔과 배려, 주위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으로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좀 이번에 수시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전형이죠. 자,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주변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학과 선발 인원은 4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 수험생 본인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 지역에 재학하였고 졸업하는 자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 고등학교 과정 출신자 등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전학년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전형 방법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어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로 100%로 4배수를 뽑습니다. 만약에 4명을 뽑게 되니까 16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게 1단계 전형이 되는 거고 2단계는 그 16명에 대해서 1단계 성적이 70점, 그리고 면접이 30점 해서 전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의 서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남인재 전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은 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 및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 및 요소는 전공 적합성이 28.5점, 아까하고 같죠? 예, 학업 역량이 38점, 그리고 인성이 28.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도 한남인재 전형과 같습니다. 자, 2단계 전형이 이제 면접고사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모르고, 나 면접하는 거 싫어서 그냥 면접 없는 걸로 할래.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면접에 대해서 조금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일단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예요. 자료가 학생하고 평가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면접위원이 2명, 지원자가 1명. 그래서 1대2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방법은 10분 동안의 면접이 진행이 돼요. 주로 서류 확인 질문이 오가게 되죠. 서류 확인 질문이 오가게 되는 그런 면접이 됩니다. 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을 50점으로 보고 인성을 50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잘 드러났는가, 발전 가능성, 이 친구 들어와서 어느 만큼 성장하겠는가, 그리고 열정과 도전 정신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인성 부분은 아까 인성은 아니라고 했죠.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학생인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나눔과 배려의 모습이 보이는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면접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줄밖에 없는데 그 반줄을 내가 5분 동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답에는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길면은 장황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고 너무 짧으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전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부담감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면접에 오기 전에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어느 구석에서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강점은 강조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 1월 문학 전공의 학과 홈페이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학과의 교육과정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의 강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느 쪽으로 길러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로교육, 또 취업처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꼭 보시고 나의 경우라면은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학과 지원 동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없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 대학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졸업하면은 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등은 여러분의 꿈을 그려놓은 것을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학생들이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혹시 못한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왜 학생을 뽑아야 하죠? 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짧게라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 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를 우선 학생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성실한 학생이에요. 성실은 모든 능력보다 우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이 쌓이면은 사회생활의 절반은 바탕을 닦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 성실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일본하고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 사회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만 좋아해요. 그거보다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네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뭐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진 학생. 나와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 나는 나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타자는 일본, 중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주변에 대한 관심과 그 관계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색을 하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꾸준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작업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면은 협동성이 있는가, 협동 같이 하는 작업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학생들에게서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월문학 전공은 일본어를 잘 못하면 가면 안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2외국어를 수강을 여러분이 이수를 한 학생이면은 약간은 도움을 받아요. 1학년 1학기 정도. 근데 하지 않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시작부터 교육과정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성실하게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학과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요. 학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시면 학과와 학과 학생들의 활동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많은 정보 좀 얻으시고요. 그리고 건강 유지하면서 수험 준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